윤 대통령 지지율이 조금은 회복됐다는 얘기가 나오죠. 회복됐다기보다는 좀 올라가고 있다. 일단 그런 건데 하락세가 멈췄죠. 예, 그리고 30%대가 반등합니다. 30%대가 좀 많이 보이는데, 자 그게 지금 상승 추세로 돌아선 건지, 그러니까 바닥을 찍고 네. 아니면 아직 단정하긴 이르는지 먼저 그것도 좀 분석을 해보실까요? 그렇습니까? 저는 일단 반등을 시작했다고 봅니다. 네. 최근에 지난주에 갤럽에서 나온 게 금요일 나온 게 28%고 그다음에 그 RN스치나 리얼미터에서 다 30%대를 회복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네. 했기 때문에 또 내일 갤럽이 발표가 될 텐데 갤럽이 2주 연속 그 1%든 2%든 상승을 했기 때문에 네. 아마 내일 30%대 초반은 오지 않을까 싶고 그것이 저는 지금 어떻게 보면 좀 보수 지지층들이 좀 결집을 하는 그 양상으로 가고 있다고 봐요. 일단은 지지층 결집이 보인다. 지지층 결집이 지금 대통령실도 어떻게 보면 반대파를 설득하는 문제는 좀 장기 과제로 미루고 네. 단기적으로는 일단 그 지지층을 결집을 해야 된다.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지금 어차피 뭐 일정이 공개가 돼버렸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만 내일 또 대구 서문시장을 가잖아요. 예. 서문시장은 아주 상징적인 곳이죠. 보수 쪽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도 위기에 처할 때마다 서문시장을 갔어요. 그래서 기회를 받아온다 이런 이야기까지 들렸는데 네. 그때 탄핵 그 국면에서도 서문시장을 또 찾았죠. 그래서 지금 서문시장을 이 시점에 방문을 하는 것은 일단은 보수층의 결집이 우선이다. 그래야지 사실 뭐 비빌 언덕이 있어야 돼요. 대통령도 네. 콘크리트 지지층이 있어야 됩니다. 먼저 자기 집안이 확실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산토끼를 잡든지 하는 네네. 건데 그래서 지금은 우선 그런 그 전략이 들어갔기 때문에 네. 지지율이 좀 반등을 하는 그 순간에 아주 기로했는데 특히 이준석 리스크 때문에 네. 이것도 반등하는 지지율이 꺾이지 않을까 이런 그 우려들을 많이 했는데 지난주 토요일에 이준석 전 대표가 기자회견을 하고 난 이후에도 네. 그 반등세가 계속되고 있으니까 이준석 리스크는 지금 변수가 안 된다. 지금 그렇게 파악들을 하고 있죠. 네. 보수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고 이준석 리스크는 뭐 오히려 도움을 주는 형국이다. 그렇게 봐야 되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저는 뭐 본격적인 반등의 그런 네. 모멘텀을 잡았다고 보기에는 좀 빠른 게 아닐까. 아직은 단정하기 이르다. 예, 저는 뭐 일종의 그러니까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네. 조정 국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뭐 나름대로의 일종의 반등의 조짐이 보이는 부분은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만 이것이 지속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여전히 의문표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첫 번째는 윤 대통령의 국정 스타일 자체가 완전히 바뀌질 않았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요구했던 국정 기조의 변화를 이 국민들이 체감하기에는 아직까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지금 대대적인 인적 쇄신에 대한 요구에 대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땜질식 처방에 그쳤다. 네.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그러니까 윤 대통령에게 기대했던 국민들이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조금 마음으로 끌어안기에는 조금 그러니까 리액션 자체가 좀 네. 미진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연속적으로 악재가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앞서 뭐 이준석 전 대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네. 이준석 전 대표의 이번에 뭐 탄원서 뭐 공개가 돼서 그러니까요. 저는 뭐 이준석 전 대표의 뭐 그러니까 절대자라든지 신군부라든지 이런 표현들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가유불급의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윤 대통령에게 유리한 측면이 분명히 없잖아 있긴 있겠습니다만 네. 그러나 그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 연일 모든 방송에 출연해서 소위 말해서 지금 공갈포를 쏘고 있잖아요. 네.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하나의 악재가 바로 김건희 여사 리스크죠. 네. 어제도 뭐 이야기가 또 불거졌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서문시장 가는 그 일정 자체가 네. 지금 그 건희사랑 팬카페에 지금 그러니까 유출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물론 뭐 김건희 여사의 탓이라고는 아직까지 볼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악재가 계속적으로 지금 연이어서 발생하고 있다. 이게 네. 대해서 지금 전혀 대통령실에서 컨트롤하고 있지 못한 상황. 이러한 부분들도 상당히 아마 지금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 네. 그리고 지금 연일 보도되고 있는 우리나라 경제 상황의 지표 자체가 모든 게 지금 빨간불이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대통령이 국정을 잘하고 있나 하는 데 대해서 박수는커녕 신뢰가 안 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꽤 있을 것이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지금 발목을 잡는 이 족쇄들을 어떻게 이거 빠져나올 것이냐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국민들은 확신하기에는 좀 이런 상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지율이 좀 오르긴 하지만 여전히 의회에 단정하긴 이르다 그런 것이고 그런 이유로 여러 가지 좀 들어주셨는데 뭐 다른 악재는 좀 이따 짚어보도록 하고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스타일이 변하지 않았다. 네. 오늘 제목도 아닙니까? 그대로 간다. 네. 이런 건데 변하지 않았다는 것은 어떻게
지금 현재대로 계속 간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국민들이 그걸 부정적으로 보는데도 바꿀 생각이 없다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저는 스타일에 대해서. 이거는 그 윤석열 스타일이죠. 윤석열 스타일로 봐야 됩니까? 예, 윤석열 스타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도어 스태핑 자체도 지금 그제부터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모두 발언을 본인이 먼저 하고 네. 질문을 한두 개만 받는 식으로. 왜 그러냐면은 이 최근에 저희들이 청와대 출입할 때하고 지금 대통령실 출입이 상당히 바뀐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은 청와대 출입할 때, 그러니까 전임 정부 때까지는 네. 이 각 언론사에서 기자들을 파견을 할 때, 청와대 파견을 할 때 그쪽과 좀 인연이 있는, 연관이 있는 사람들을 파견을 합니다. 그래야지 같이 네. 취재도 잘 되고 하는데. 뭐 지역적으로도 예, 지역적으로도 그렇고 많이 연구가 그렇게 하죠. 네. 가령 뭐 김대중 정부 시절에 이 호남 출신을 어느 언론사에서 호남 출신을 뽑으려니까 호남 출신이 없어서 네. 5년 차가 가고 이런 적도 있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정권과 소통이 되는 사람을 보내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뭐 몇 개 언론사는 아예 적대적인 기자를 보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질문, 도어 스태핑할 때 저 질문을 고약한 질문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예,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어쨌든 네. 그것 때문에 이제 이 도어 스태핑 모두 발언을 하고 본인의 대통령의 메시지를 먼저 발신을 하고, 이게 윤석열 스타일로 바뀌는 것이고, 지금 인사 문제를 왜 대대적인 인적 쇄신 안 하느냐고 했는데, 저도 처음에는 대대적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윤석열 스타일이 아니에요. 가령 이명박 정부 때는 이명박 정부도 초기에 지지율이 20%대를 기록을 했으니까, 네. 이명박 대통령 때는 4개월 만에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수석 비서관 8명을 전원 교체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건 정치인 출신 이명박의 스타일이고,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까지 인사를 하면서 항상 강조를 했던 게 실용입니다. 실용, 네. 실용주의. 그러니까 어떤 충격요법보다는 실용. 그래서 정책 혼선이 있으니까 뭐 초등학생 취학 연령 이런 거 정책 혼선이 있으니까 정책 기획 수석을 정책기획수석을. 따로 만들어서 그것을 실용을 강조를 실용적으로 배치를 했고, 그러니까 정책을 조정할 수 있는 네, 그런 그걸 새로 수석을 신설한 뒀다.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하나의 인사가 수석들 다 바꾸는 것보다도 오히려 실용적인 측면은 더 강할 수 있다. 네. 충격적인 요법은 아니지만은. 그리고 홍보 라인이 약하다고 하니 이 또 도어 스태핑 때문에 홍보 라인이 더 강화가 돼야 되거든요. 도어 스태핑도 홍보 라인에서 다 해야 돼요. 그래서 김원혜 전 대변인을 투입을 하는 이런 실용적인 인사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변화가 없다. 이것보다는 저는 윤석열 스타일로 지금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그게 윤석열 스타일이고, 네. 그게 국민들에게는 결국은 어필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지금 네. 정책 같은 거 이제 혼선되는 거 조금 조율을 하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네. 만약에 지금 뭐 수석 비서관 전원 다 교체한다. 실장까지. 그러면 새로 들어오는 실장과 수석 비서관들이 과연 지금보다 잘할 것인가? 그건 보장이 없는 거죠. 또 다른 혼선이 있을 수 또래 있다. 혼선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저는 네. 저도 정치부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런 때는 전면 쇄신을 해야 돼. 뭔가 충격요법을 줘야 네, 된다고 그래서 뭐 국면 전환, 뭐 분위기 쇄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게 아니고 핀셋 인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저는 윤석열 스타일로 가는 것은 어차피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윤석열 대통령이 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대로 좀 지지를 해줘야 된다고 봐요. 지켜봐야 하지 않겠느냐. 윤석열 스타일이다 그게. 네. 윤석열 스타일을 이제 지금 제목이 오늘 그대로 간다니까. 지난번 기자회견할 때선 인상적인 부분 중에 하나 그거였어요. 도어 스태핑 말이 참 많다는 거 본인도 알고 있는데 예. 당장 그만두러 간 분도 있는데 하지 말라 끝까지 간다 끝까지 간다. 이거거든요. 그런 경우는 결국은 그 윤석열 스타일을 국민들에게 어필하면 알아줄 것이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셨는데. 글쎄요. 그러니까 지금 100일 동안에 지금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거의 바닥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바닥으로 갔다가 다시 바닥으로 오는 건데. 약간은 지금 뭐 반등 조짐이 보이려고 말락하고 있지만 네. 사실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윤석열 스타일이 틀렸다. 바꿔라는 것이 사실은 이 국정 지지율에 담긴 민심이잖아요. 그렇습니까? 틀렸다고 보시면. 예, 저는 뭐 틀렸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네. 그걸 국민들이 바꿔라는 것이 국민들의 그러니까 지금 지지율로 드러난 것이고, 사실은 이 지금 실용주의라고 하면 그 대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거든요. 그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왜 그런 깜짝 인사를 했을까요? 그것이 그렇지 않고는 도저히 그러니까 그 당시의 그런 이 전국의 질곡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네. 나름대로 이 판단에 의해서 특단의 대책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정무적 판단이었겠죠. 정무적 판단을 한 네. 것인데, 모르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뭐 본인의 스타일을 고수하겠다, 뭐 그거는 본인의 뭐 그러니까 선택이고, 그렇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과연 윤 대통령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국민들의 그러니까 박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비판적인 입장을 갖고 있고요. 특히 지금 인사가 제가 아까 좀 그러니까 미봉, 땜질식 인사라고 그랬는데, 사실 이번에 경질된 사람은 청와대 홍보수석 한 명입니다. 그러면 한 명만 바뀌었다는 이야기는 뭐냐?
결국은 그러면 이제까지의 그런 100일의 국정을 통해서 그럼 잘못한 부분은 나는 상당히 잘하고 있는데 네. 이것이 제대로 언론에 알려지지 못한 것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그 한 사람만 콕 집어서 바꿨다는 식으로 설명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잘 하고 있는데 실체가 전달이 안 된다 안 되고 이거다. 있다. 실제 이렇게. 지난 100일 기자회견에서 네. 약 한 1시간 정도를 했습니다만 거의 3분의 1이 모두 발언을 통해서 자신이 잘하는 이야기만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한 했잖아요. 20분 정도 20분 했죠. 정도로 네. 소위 말하는 자아자찬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는 이야기는 뭐냐? 결국 그럼 홍보가 잘못됐으니까 홍보 수술만 하나만 딱 들으려고 바꾸면 다 되는 것처럼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국민 눈에 비친다는 거죠. 네.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들 입장은 아닌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네. 물론 대통령실에 좀 이거 인적 쇄신이 있다고 그래요. 지금 오늘도 신문에 보면 이 지금 윤핵관들이 상당히 가까이 지냈던 행정관들은 지금 속아내고 있다. 많이 뭐 그래서 감찰한다는 얘기죠. 예, 감찰한다. 네. 뭐 그래서 뭐 이 오늘 신문에 보니까 행정관들 입장에서는 아침에 출근하기가 겁난다. 한 명 한 명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아마 이 지금 이 행정관들도 그렇고 아마 국민들이 봤을 때는 이 위에 사람을 좀 바꿔라고 했는데 네. 밑에 지금 이렇게 행정관들이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바꾼다고? 야, 이게 어떻게 정상적으로 가는 건 맞아? 네. 이런 생각 하잖아요. 이 지금 우리가 봉급을 줄 때 많이 쓰는 표현 중에 이 지금 하우 상박이란 표현 쓰잖아요. 네. 아래 사람한테는 좀 부하게 부하게 주고. 주고 위 사람한테는 좀 적게 주고 하는 건데 이 거꾸로 된 거예요. 그렇습니까? 하박 상우잖아요. 위에 사람들이 책임을 물어요라고 지금 국민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밑에 사람들을 갈고 있다. 이건 뭔가 거꾸로 돼 있는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사실은 이 대통령실 인사 중에서 많은 언론이 지적했던 부분은 대통령이 검찰 재직 때 측근들이 지금 주요직을 다 네네. 맡고 있잖아요. 그 주요직을 맡은 비서관들 몇몇 비서관은 상당히 문제가 되는 인물들이라고 언론이 질타를 엄청나게 받았잖아요. 대표적으로 성희롱, 간첩 조작 연루 이런 비서관들 문제는 하나도 제쳐놓고 행정관들 몇 명만 이렇게 바꾸는 그런 식으로 이 문제를 돌파하겠다? 저는 뭔가 첫 단추를 잘못 깨도 분명 잘못 깼다고 잘못 깨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 진단에서 정말 완전히 다른 그런 스타일인데 예. 윤석열 스타일은 틀렸다. 네. 국민이 바꿔야 이건 바꾸란 얘기인데 네. 스타일은 그대로 가면서 뭔가 이게 실체가 잘 전달이 안 됐지 않느냐는 쪽으로 그래서 홍보를 바꾸는 거는 이건 뭐랄까요, 막 분칠만한 거다 이제 그런 얘기죠. 아니 홍보라인이 제일 문제였던 게 저는 이 프레임을 깨지 못했어요. 사측 채용, 뭐 대통령 사측 채용 이런 네. 프레임. 지금 김건희 리스크도 이 프레임인데 가령 예를 들어서 오늘 내일 윤석열 대통령 일정이 공개된 것이 그 팬클럽 사이트에서 댓글로 올라갔다고 해서 김건희 리스크를 연결을 시키는데 네. 지금은 그 회장도 그만뒀고 강신업 회장도 그만뒀고 김건희 여사도 거기에 관여를 안 하고 그 사이트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그렇게 공개가 됐을 뿐이지 대통령의 일정이 사전에 공개되는 경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네. 재임 시절에 그때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 뭐 1차전 시구를 한다는 게 미리 공개가 되는 바람에 또 소동이 있었고 네. 그 간혹 있어요. 저도 과거에 청와대 출입할 때 그 대통령이 YS 때 대구를 가는 일정이 있었는데 상당히 중요한 일정이었어요. 그래서 네. 저는 이거 엠바고인 줄 알면서도 깼어요. 워낙 이제 독자들을 위해서. 그렇습니까? 깨고 나서 2주 동안 제가 청와대 출입 금지당했거든요. 그러니 아니 이런 것은 네. 어떻게 보면은 그 대구에서 저도 이 일정을 알고 있었고 대구에서는 거의 다 알아요. 그 청문회장 오면은 뭐 행사도 해야 되고 뭐 경호도 해야 되고 의전도 해야 되니까. 이미 가서 다 준비하겠죠. 네, 그렇죠. 가서. 그래서 이제 흘러간 건데 물론 흘러간 거 잘못됐지만은 그 게재가 된 것이 잘못됐지만 그걸 김건희 리스크와 지금 연결을 시키고 있는 거 이런 부분은 홍보라인에서 적극적으로 깨야 되는데 네. 깨지 못했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적 채용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그 비난을 했는데 사적 채용한 부분을 지금 정리를 하는 거예요. 행정관, 비서관 이렇게 그 하는 것은 네. 지금 오늘 보면 한 30명이 감찰 대상이라고 하는데 나간 사람도 있고 청와대 그 비서실이 한 400명 됩니다. 그런데 지금 손보는 건 행정관 이상이에요. 행정관, 선임 행정관, 비서관인데 행정관, 선임 행정관, 비서관은 한 100명 정도 돼요. 나머지는 행정 보조하는 사람들, 행정요원이고 예. 그 6급부터는 그렇게 된다면 100명 중에서 지금 30명을 손을 보겠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은 이 사적 채용 그러니까는 소위 말하는 이준석의 이름을 붙였지만은 윤핵관 쪽에 통해서 그때 뭐 권성동 원내대표가 네. 뭐 7급, 9급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업무 역량을 봐서 안 되는 사람들은 속여내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사적 채용에 대해서 개선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네, 네. 그 자체도. 네. 그러니까 이제 국정 운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홍보 시스템 그 자체가 국정 운영의 문제였다. 단순히 홍보를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제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예, 그런 거고. 앞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앞에 20분 동안 장황하게 이야기한 것도 그런 부분이 전혀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